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주요 이슈들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굿모닝 마켓 인사이트, 오늘도 로제트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분들에게 미리 예고를 해드리자면 오늘 특징주로 테슬라를 준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역시 시장의 그 핫한 기업은 누구나 다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잠시 후에 그 내용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미국과 이란 간의 그 어떤 사건이 또 터진 건 아닌데 이 긴장감 때문에 시장이 좀 발목이 잡히고 있는 모양새네요. 네,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이란의 군부 실세를 제거한 이후에 이 미국 하원에서 대통령이 이제 전쟁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이번 주 표결을 예고를 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좀 완화가 됐었죠. 그러면서 그 전날에 미국 증시가 좀 반등을 했었는데 하지만은 여전히 좀 불안 심리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고 반면에 이제 경제지표 호조는 좀 장중에 상승 동력을 제공했다. 약간의 이제 혼재 상황이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안 관련된 업데이트로는 이제 솔레이마니의 장례식에서 한 50명 정도가 압사할 정도로 이 인파가 많이 몰렸다고 하고요. 네네. 그러면서 장례 행사가 중단됐다고 하고 그만큼 이제 이란 자체적인 좀 결집력이 또 강해지는 그런 요소로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13개의 보복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죠. 그런 부분들이 긴장감을 좀 유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 이 뜻은 결국은 보복을 한다고 한다면은 미국에 대해서 한 번으로는 안 끝내겠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부분도 요 며칠 사이에 감지가 되고는 있지만은 여전히 좀 불안감은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장례식에서 이렇게 많은 군중이 모였다는 점과 그리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솔레이마니라는 사령관이 이란과 이라크에서 어떤 명망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런 좋은 그들의 입장에서 좋은 명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또 미국 쪽에서 공격했다는 점이 또 긴장감을 계속 좀 이렇게 유지시키는 네. 그런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미국에서 발표된 이 서비스업 지표는 좀 양호했었죠. 그 전날에도 이제 마키사가 발표하는 서비스업 PMI가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죠. 네네. 근데 이제 이번에 나왔던 12월에 ISM 비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도 55로 컨센서스 54.3을 상회를 했는데 세부 지표를 한번 살펴보자면은 사업 활동이라든지 이제 생산 지수 부문에서 5.6포인트나 상승하면서 굉장히 좀 개선세가 가팔랐고요. 이 수입 지수 같은 경우에도 3포인트가 상승한 반면에 신규 주문 같은 경우에는 2.2포인트 하락했고 고용은 이제 0.3포인트 하락하는 등 세부 지표별로 보면은 생산 부문에서의 좀 업사이드가 있었고 네. 좀 혼재 양상이었다. 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발표가 됐었는데 이게 2009년 6월 이후에 최저치까지 떨어졌었죠. 그러다 네. 보니까 제조업과 비제조업, 그러니까 서비스업 경기 간의 괴리가 굉장히 지금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준비한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요. 본래 ISM 제조업 지수와 S&P 500 지수가 상당히 좀 연동합니다. 상하관계가 굉장히 좀 높은데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은 밑에 보이고 있는 좀 연한 꺾은 선이 ISM 제조업 지수가 되겠고, 그리고 위에 나타나고 있는 좀 진한 선이 S&P 500 지수가 되겠는데, 지금 보시면은 괴리가 조금씩 심해지고 있다라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제 밑에 나와 있는 막대 그래프가 이제 스프레드가 될 텐데, 스프레드가 1996년 이후에 최대까지 지금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좀 해석을 하자면은 네. 어떻게 본다면은 그만큼 지금 미국 경제가 소비 위주, 서비스업 위주로 좀 개편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 지수가 불리하게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잘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네. 이런 역사적으로 ISM 결국은 제조업 지수와 증시가 연동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은 좀 불안하다. 증시 랠리를 좀 불안하게 여길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네. 이런 지표를 보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지표를 뭐 저희만 보겠습니까? 그 글로벌 IB들에서도 다 보고 있을 텐데. 네. 그러다 보니 정말 모르겠다 이거. 진짜 뭐 이란과 미국도 잘 모르겠고 뭐 지표 중 지금 최근 서비스업 지표가 괜찮다고는 하지만 제조업 지표 이래. 물론 소비는 괜찮은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그런 심리가 계속 시장에 반영되는 거네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오늘 장중 흐름도 그렇고 그리고 지수의 변동성에도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떻게 본다면은 전일에도 비슷했죠. 좀 큰 폭으로 반등을 하기는 했지만은 심리는 좀 비슷한 상황. 결국은 경제나 유가에 대해서 이번 사태가 영향은 있기는 하겠지만은 본격 보복이라든지 아니면 양국 간의 충돌이 일어나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잘 모르겠다. 그리고 증시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비슷한 이벤트 시에 단기 하락 후에 좀 반등을 했다고는 하지만은 이번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그런 혼재된 양상이 좀 지속이 되고 있고요. 이 가운데서 결국은 유독 종목별 장세 아니면은 이제 업종별 장세가 두드러졌던 그런 이 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UBS가 이제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의 시장이 다시 펀더멘털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네. 어느 정도 좀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런 게 좀 진정이 된다면은 메이저한 이슈가 나왔을 때 그리고 펀더멘털적인 그런 이슈에 시장이 좀 더 집중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수만 봤을 때는 나스닥도 뭐 지금 보합권, 그래서 뭐 나스닥 별거 없잖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급등하고 있는 반도체 제주들의 주가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걸까요? 네, 그나마 나스닥이 오늘 좀 아웃퍼폼을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상승권에서 계속해서 장중에 돌았는데 결국은 이제 CES가 이제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개막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졌고 그러면서 반도체주가 굉장히 좀 강세를 나타낸 것이 오늘 나스닥의 아웃퍼폼을 좀 견인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CES 얘기는 아니지만은 마이크론이나 이제 웨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6에서 한 8% 정도씩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이제 이 동반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코엔이라는 IB에서 마켓 퍼폼에서 아웃퍼폼으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했는데 디램 업황이 생각보다 빨리 회복될 수 있다라고 점쳤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마이크론이 경쟁사 대비해서 비용 구조를 개선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도 50달러에서 70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을 했고요. 웨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에도 낸드의 이제 가격 반등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업용 SSD에서의 점유율 확대 그리고 HDD에서의 이익률 개선 등 이런 부분들에 힘입어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월 23일 정도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실적 발표에서 beat and raise, 즉 실적 컨센서스도 상회를 하고 가이던스도 올리는 것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목표 주가도 45달러에서 88달러로 거의 2배로 올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일단은 상당히 좀 상승세를 그런 견인하는 모양새였습니다. 자,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비메모리의 뭐 강자라고 할 수 있는 퀄컴도 주가가 올랐던데 이건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퀄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CES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는데요. 네. 퀄컴이 이번에 자동차 관련된 제품을 대거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시장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면서 주가가 한 3% 내외로 장중에 상승하고 있는데 우선은 이제 자동차 업체들이 각종 업데이트라든지 아니면은 애널리틱스를 구동하는 데 필요한 클라우드와 연결 기능을 제공하는 새로운 카2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퀄컴의 자동차용 플랫폼과 그리고 퀄컴 이 칩인 스냅드래곤의 플랫폼을 통합했으며 4G와 5G를 모두 지원하고 그리고 하반기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 간단히 말하자면은 클라우드 기반해 가지고 차량 시스템을 항상 최신으로 이제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이 서비스 이런 또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에 사용되는 퀄컴이 칩을 공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를 사용하면서 5G를 지원한다. 이거 그냥 자율주행차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자율주행차 그래서 플랫폼 그리고 네네. 칩 제품도 이번에 공개를 또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퀄컴이 자율주행차 시장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는 그런 보관을 발표를 했는데 사진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스냅드래곤 라이드라고 하는 이제 박스를 좀 공개를 했고요. 왼쪽에 네네. 보이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이 같은 시스템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얘기가 될 텐데 저희가 이제 자율주행을 얘기를 할 때 0에서 5단계까지 구분을 하죠. 그러면서 퀄컴은 이제 자동 비상제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차선 유지 같은 가장 기본적인 1, 2단계에 해당되는 서비스도 지원을 하게 되겠고 여기에 이제 자율주행의 4, 5단계 그러니까 거의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볼 수 있는 로보택시라든지 아니면 로봇 물류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된 이번에 스냅드래곤 라이드라는 제품을 공개를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이제 티어 1 자동차 제조사와 또는 이제 공급사 등과 제품 개발을 추진한다고 하고 2023년에 상용화를 계획한다고 하는데 퀄컴이 이제 19년도에 자동차 관련 칩 매출이 6억 달러 정도였다고 하거든요. 근데 네. 2024년에는 이를 15억 달러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고 결국은 이제 자동차 관련 칩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라든지 아니면 인텔이 또 모비라이라는 이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좀 네네. 앞서 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퀄컴까지 좀 늦은 감은 있긴 하지만은 굉장히 좀 공격적인 이니셔티브를 이번에 발표를 했고 네네. 시장에서도 최근에 또 퀄컴이 주가가 좀 횡보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인 재료에 목말랐던 그런 시장도 좀 격한 반응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특징주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테슬라인데 테슬라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12월 하반기쯤에 400달러를 넘어섰는데 이제는 470달러에 육박하고 있어요. 뭐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테슬라가 오늘도 주가가 좀 급등을 하면서 다시 한번 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네. 좀 격호재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제 이제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첫 중국산 모델 3의 고객 인도 행사를 개최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 CEO도 참석을 했는데 앞서서 이제 모델 3의 또 가격을 인하하기도 했습니다. 33만 위안에서 이제 29.9만 위안으로 가격을 인하를 하면서 네. 앞으로도 이제 중국산 이제 모델 3라든지 아니면은 중국 시장에서의 테슬라 자동차의 이 차량 판매 증진 이런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지금 춤을 추는 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완전 아재 댄스더라고요. 저도 이거 봤는데. 맞습니다. 근데 이제 네. 보면은 머스크 CEO가 이 최근에 이 방탄유리 그런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도 어떻게 본다면은 머스크 CEO가 일부러 욕설도 하고 좀 과한 반응을 나타내면서 노이즈 마케팅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또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도 좀 흥을 또 돋구는 그러니까요. 그런 행동을 직접 하면서 어떻게 본다면 테슬라가 CEO가 좀 급진적인 인물이고 그리고 항상 혁신을 도모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될 수는 있겠지만 네네. 이렇게 긍정적인 분위기에서는 또 더욱더 흥을 돋구는 그런 또 장면까지 나타났습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입고 있는 티셔츠에 그냥 티셔츠를 입고 나온 게 또 아니에요. 기가팩토리의 그 조형을 이제 프린팅한 그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이제 이런 모습들을 선망하는 투자자들은 아직 적자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해주고 이런 그 투자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티셔츠 말씀을 하셨는데 상하이 기가팩토리가 왜 중요하냐면은 네. 상하이에서 이제 이 생산을 함으로 인해서 중국 시장에 더욱더 공략을 박차를 가할 수가 있게 됐고 그리고 네네. 중국 당국에서도 상하이 공장을 짓고 뭐 고용도 창출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자면은 호의적이죠. 그렇습니다. 네. 호의적이고 또 어떻게 본다면 좀 특혜를 좀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중국산 이제 모델 3가 현재는 중국산 부품 비중이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네. 이제 연내에 100%를 달성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가격을 또 추가 인하할 수도 있겠고 이러면서 판매가 더욱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여러 가지 호재가 나오고 있는 그런 테슬라입니다. 이와 함께 목표 주가 상향 조정 소식도 있었는데 크레딧 스위스가 200달러에서 340달러로 주가를 올렸습니다. 다만 이제 언더퍼폼을 유지를 했고 워낙 주가 상승세가 가팔랐던 탓에 목표 주가가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 그러니까요. 상당히 좀 다운사이드를 좀 점치고 있는 그런 IB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올라가는데 그 아이비들의 목표 주가가 못 따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주가가 얼마나 빨리 오른 건가요? 그만큼 빨리 올랐다는 얘기가 될 텐데 지난해 한 해 이제 수익률을 보면 한 41% 정도 올랐거든요. 네네. 근데 보면은 연중을 본다면은 좀 부침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테슬라가 주가가 급락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기 때문인데 네. 근데 이제 최근 한 달간의 상승률이 한 4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좀 단기 급등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서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전통적인 완성차 업체들을 굉장히 좀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로 나오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한 820억 달러 정도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포드가 1999년에 이제 포드의 전성기 시절이죠. 그때의 시총이 808억 달러였습니다. 근데 테슬라의 지금 시총이 지금의 포드나 GM을 넘어서는 것은 그러니까요. 물론이고 과거에 포드가 한창 잘 나갔던 시절의 시총까지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정말로 자동차 업계에 그러니까요. 진짜 좀 이 혁신,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 기업 규모로도 좀 증명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특징주로 급등하고 있는 테슬라까지 봤습니다. 잠시 후에 미국 시장이 마감됩니다. 미국 시장 마감 종가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7일 화요일 미국 시장이 모두 다 마감됐습니다. 3대 지수는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결국은 장중에 이 장 막판에 상승을 하락으로 전환시키면서 좀 마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대 지수 하나씩 저희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다우존스 산업지수부터 보겠습니다. 100포인트 넘게 하락했습니다. 28,583.37에 오늘 장을 마치면서 0.4% 정도 꽤 크게 밀렸고요. 이어서 나스닥 지수 한번 살펴볼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장중에는 그래도 상승권을 계속 유지를 했었는데 막판에 좀 밀렸습니다. 0.03% 약보합권 기록하면서 9,068.58에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자, S&P 500까지 살펴보겠습니다. S&P 500 지수는 0.28% 내렸네요. 3,237.16, 3,240선을 크게 뚫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좀 맴도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뭐 유가는 1% 정도 내렸고 금값이 0.2%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평가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죠. 결국은 아직까지는 좀 메이저한 이슈가 부재한 시장이죠. 그런 가운데서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감이 유지되고 있고 반면에 경제 지표는 좋은 상황. 좀 줄다리가 이어졌고 네네. 결국은 이제 장중에 상승하기는 했지만은 또 뚜렷하게 상승세를 지속할 만한 요인은 없었기 때문에 막판에 좀 힘이 빠진 것 같고요. 네네. 금값이 또 10거래 연속 상승세를 지속한 것 역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반증해 주는 것 같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미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라든지 아니면은 또 관련된 고용 지표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제 시장이 또 이런 부분들에 집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경제 지표와 중동과 관련된 뉴스들을 계속해서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종목별로 저희가 지도를 펼쳐놓고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종목별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보잉의 주가가 오늘 그래도 한 1%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좀 호재도 있었고 악재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우선 이제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지분을 늘리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소식이 뭐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지만은 이런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장 중에 좀 상승폭을 키웠다가 근데 이제 장 막판에는 상승폭을 좀 반납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737 맥스 항공기와 관련을 해서 조종사들에게 트레이닝을 권고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이게 근데 무슨 얘기냐면은 737 맥스가 지금 운항 재개를 위해서 좀 달려가고 있는데 이거를 좀 운항 재개 과정을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조종사 트레이닝을 컴퓨터 트레이닝으로 교체를 하겠다, 좀 대체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예전에 실제 했었거든요. 비행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트레이닝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좀 운항 재개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축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네네. 그게 아니고 이제는 진짜로 조종사들의 트레이닝을 권고를 했다. 즉 시간이 더욱더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막판에는 상승폭을 좀 반납시키는 그런 요인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약주 가운데서 머크의 주가가 한 2.5% 가깝게 좀 급락을 했는데 머크 같은 경우에는 주력인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에 대한 또 이 폐암 관련된 또 이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네네. 이제 좋았던 부분도 있었지만은 좀 부정적인 부분도 같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주가가 좀 하락으로 반응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목표 주가를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아거스라는 IB에서 556달러라는 목표 주가를 새롭게 제시를 했어요. 네. 이게 이제 월가 최고치라고 하는데 이제 IB들도 테슬라 주가 상승을 좀 따라잡으면서 네네. 업사이드를 점치는 IB들도 점차 늘어나는 그런 분위기네요. 알겠습니다. 참 이렇게 이런 종목들 보면은 한 달 전에 맞았어요. 이런 생각이 수도 없이 듭니다. 근데 또 이런 종목들이 계속 미국에는 존재하니까요. 저희가 그런 종목들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